대한민국은 문재인 독재국가, 현재는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독재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째서 문재인 독재인가?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문재인이 곧 법이고 문재인이 곧 정의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독재국가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독재자라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런가?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문재인은 자기 자신이 세계의 독재자인 줄 알고 있다. 마치 세계 정부의 대통령인 줄 알고 있고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밑에 있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독재국가에서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최근 뉴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사고라고 해야 하겠죠.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은 유람선 침몰에 있어서 어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러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범죄와 사고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람선 침몰 이것을 기획하지 않은 한 일단 사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식이 실종되고 말았죠. 대한민국에서 사고는 곧 범죄다. 사고 한 번 잘못 내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는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근 2년이 좀 넘었죠. 이런 겁니다. 어떤 한국인이 사고를 저질렀다. 이 재판이라든지 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사고라는 것하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자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것이 무시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은 사고를 저질러서 그래서 어떤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든지 해서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범죄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인은 사고를 내면은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상한 법원이죠. 이상한 검찰이고 이상한 법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사고를 냈는데 감옥에 간 사람은 이제 맘 놓고 욕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그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이 나서서 그 사람의 사적인 사생활까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들춰내서 보도를 하고 토론을 한답시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흘리고 이것이 좀 더 악화되는 것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 비전문가들이 이러한 어떤 언론 방송 같으면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죠.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일반 국민의 집단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전문가라는 데 기대서 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고 내서 감옥 간 사람을 범죄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자기들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아주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아도 돌아와서 설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원래 권력자가 어떤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 그 권력자에게 빌붙어 있는 자들이 같이 인간 대우를 하지 않죠.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학교나 학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의 강사들, 교수들, 또 학원의 강사들, 심지어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악인처럼 어떤 때는 정치적인 어느 한편에 서서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또 반대편에다 두고 이렇게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것을 그냥 새로운 정보로서 마구 재생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사고를 내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죠. 그런데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간 사람은 이미 찍혀버렸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대중의 입장에서도 인민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그 인간을 아예 매도하고 더 이상 이웃으로 살아갈 자격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이 나라를 떠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자살을 하든지 어떻든 번듯한 자리에는 이제 끝났다. 이것이 최근 2년 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사고를 저질렀을 때 문재인의 법에서 문재인의 정의에서 그것이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이면 곧장 사고는 범죄다. 그것도 아주 같이 살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인이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들은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고로 별도로 두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이 문재인은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 줄 알아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는 것일까? 이 두 가지의 답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는 각각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고 그렇지만 옳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확실히 독재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환자인지 독재자인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 판단을 해보십시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다. 그것은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명국가에서 다 사고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선장은 아마 바로 감옥 갔을 겁니다.
실제 처리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한국은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에서 헝가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헝가리 정부에게 가해 선박을 가압류하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수의,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정부 당국자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배상을 받을 때 그 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담보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2019년 6월 3일 동아일보 보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가해 선박을 가압류하라. 헝가리 정부에게. 그렇다면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규명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상을 위해서 담보물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배상 청구, 그 청구권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이러한 말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이 답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배상을 위해서 담보물을 확보하겠다. 그렇다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민사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헝가리 정부에게 가압류를 요구했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법적인 것은 떠나서 그저 국가와 국가라는 것, 또 이것이 법률 문제라는 것, 그 구체적으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큰 카테고리만 보더라도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배상 청구는 가장 먼저 보험회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행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 혹은 계약사항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청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특별히 협약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헝가리 정부보다는 사법권이 있는 곳에서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헝가리 당국에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 혹시 헝가리 사법부에 직접 요청하기라도 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주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범죄는 알고 있는 사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결국 문재인의 새로운 쇼다. 이름을 붙이자면 헝가리 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포항 지진 때, 강원도 산불 때 문재인 정부가
단적으로 말해서 돈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충분히 돈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죠. 문재인이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한 적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도 어차피 문재인이 돈 줄 리는 없습니다. 두고 보면 결국은 보험회사, 여행사, 또 피해자 가족 자신들, 이런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이번 일은, 헝가리 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문재인이 또 숟가락 얹은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얼마라도 돈을 받게 되면 문재인이 다 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렇게 내보낸 정보, 이 뉴스는 당연히 명백한 쇼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국민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문재인은 국민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고 보니 강경화 장관은 헝가리에 가압류 신청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겠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말 허공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쇼만 한 것이다. 결국 이 쇼라는 것이 언론이 나서서 쇼가 있었다고 하는, 우리는 정작 쇼도 못 보는 아주 이상한 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이와 같은 행태,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을 야기한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이 한국 외교를 그르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 점이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은 모르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헝가리를 협박하는, 강박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이것이 최근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예로서 헝가리의 ATV가 한국에 거주하는 헝가리 사람과 인터뷰 방송을 내보냈다. 이 사람은 기고가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소개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때보다 화가 났다. 강경화가 화를 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방송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이 그 태극기 찍힌 옷을 입고 사람들을 한글로 크게 글자 쓴 그런 옷을 입고 늘어서서 설치고 다닐 때 헝가리 사람들이 받은 그 인상, 거기에 이 뉴스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고가가 한국의 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화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가 친북한 인사다. 또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만일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미북 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이 손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화낼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번 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고이지요. 그러니까 화낸 거죠.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헝가리 방송에서 강경화가 왜 화가 났는가, 또 한국 측에서 헝가리를 왜 못마땅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신을 빨리 많이 찾지 못해서 그렇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신을 찾아서 묻는 것을, 매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나라로 알려진 것이죠. 또한 70년이 넘은 유람선을 운항하도록 한 것을 한국에서 지적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 또 한국은 헝가리가 가난한 동유럽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헝가리 정부에게 뉴스에 나온 것을 정리해보면 사고가 나고 나서 선장을 구속해야 한다.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해선박을 가압류해라. 시신수색이 너무 더디다. 70년이 넘은 배를 운항하는 것은 문제다. 가난해서 그러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뉴브강에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 그 방식이 사고가 나기 쉽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것들을 다 간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헝가리라는 국가와 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또 얼마나 배를 오랫동안 운항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박이 어떻게 운항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헝가리를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헝가리의 예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헝가리에서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은 헝가리라는 한 나라,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국제 상호주의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 부분입니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 원칙,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한 짓,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상호주의 선례가 생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자기 국민이 한국에 돈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국가는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또한 한국의 어떤 안전기준, 한국의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법률 관계를 맺을 때 한국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이런 재료를 써야 한다든지 이런 서식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나라하고 다르면 세계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한국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역시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고가 나면 그것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묻지 않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수습하는 것이다. 한국은 원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돈만 들고 성가신 일이기만 한가, 혹은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불리한 일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계약관계, 법률관계, 이것이 아니라 힘이 직접 미치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시진핑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번 이 한국에서 헝가리에 가서 하는 짓들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했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수법을 많이 익혔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가끔 문재인이 쩔쩔매는 것을 보곤 했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그 수법을 다 읽혀서 그런 겁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어 모른다고 막 속이려고 했죠. 굿 이너프 딜, 한반도 비핵화,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인도 태평양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소위 오리발 작전을 펼치곤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수법을 다 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굿 이너프 딜은 노다. 한반도 비핵화, 그런 말 쓰지 말자. CVID, FFVD로 통일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래에는 물론 의회를 중심으로 CVID 이쪽으로 규정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또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도 아니라 Sea of Japan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가겠다. 21세기 현재는 강대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하필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강대국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는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어 모른다고 넘어갈 것이냐. 문재인이 꾀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언어를 전혀 모를 때 신대륙에 건너가서 인디언들을 다 처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어도 빨리 배우지요.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자랑하듯이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을 하나로 고정하는 못이다. 그것을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국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대국들의 상호주의 요구, 문재인이 했듯이 헝가리를 밀어붙였듯이 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제 이러한 선례가 생기고 앞으로 선진국들이, 강대국들이 혹은 그냥 보통
우리와 교역하는 상대국들이 이런 요구를 해오면 문재인은 그냥 죽는 겁니다. 한국도 죽는 겁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문재인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